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초보 이론, 초보 이론은 전기 자격증을 공부할 때 기초가 없이는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 전기 자격증 기초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말이죠. 뭐 처음 공부하는 분이 대부분 전기 기능사이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전기 기능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쉽게 딸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격증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학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기 기능사가 3과목인데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까?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기 기능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초보 이론 무료 강의가 있어요. 이 무료를 3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 3번. 제가 항상 한 3번 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보고 나 자신을 평가하면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볼 때는 모르지만 2번째는 낫고 3번째는 훨씬 낫죠. 이거 3번만 보면요. 전기 기능사뿐이 아니라 전기 기사까지 다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초보 이론 요 3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기능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전기 기능사가 3과목이에요. 전기 이론, 전기기기, 그러면 전기설비 3과목이라고. 근데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틀려요. 전기 이론이 난이도가 제일 높아. 이게 공식도 많고요.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전기기기는 난이도가 보통 중간 정도 중간. 전기설비는 난이도가 제일 작아. 그래서 이건 전기설비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전기설비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득점의 기대치를 틀리게 하면 좋아요. 이게 몇 문제 나오냐면 전기이론 20문제, 전기기기 20문제, 전기설비 20문제 나오는데 전기이론이요. 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20문항 중 한 10개 정도 10개. 10개를 득점으로 목표하면 좋아요. 물론 더 맞으면 좋죠. 근데 전기 이론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목표하고요. 이건 나머지 10개를 버리고 그 버린 남는 시간을 전기 설비에 투자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전기기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데 이건 20개 중 12개 득점. 목표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기설비가 그래도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죠. 이거는 20명 중 17개. 그러면 이게 10개 플러스 12개 플러스 17개 하니까 이게 39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60문제 나오는데 기능사가 뭐죠? 60문제 나오는데 60%니까 36개 득점이면 합격이야. 36개부터 합격이니까 이렇게 목표를 공부해서 10개, 12개, 17개 하면 39개 맞으니까 뭐 36개 맞고도 남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득점의 기대치를 틀리해서 풀면 좋죠. 이런 상태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초보 이론 무료 동영상 보는 시청 방법 이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기 기능사 공부 방법이고요. 여기 전기 산업기사 필기 공부 합격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전기 기능사 먼저 합격하고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초보 이론 우리가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장 초보 이론인데 전기의 기초가 나와요. 전기 기초. 이게 오음의 법칙이라는 건데 오음의 법칙 I = R분의 V 한 번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이거 뭐 지금 들어봐도 뭐 머리에 와 닿질 않아요. 여기서 V가 전압, I가 전류, R이 저항인데요. 와 닿질 않아요. 자, 일단 제가 전기라는 것,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물은 어디에 흐르냐? 우리 배관에 물이 흐르잖아. 배관에 물이 흐르잖아. 물의 흐름을 물 숫자 써가지고 수리야, 수류. 물의 흐름을 수리야. 배관에 물이 흐르지만 전류는 어디 흐르냐? 전류는 전선에 흘러요. 전선. 이 전선이 동그랗잖아요. 전류가 흘러요. 이게 전류 흐름,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게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이제 물이 배관에 흐른다는데 배관에 굵기가 가늘면 어떻게 돼? 물이 적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흐른다는 건 뭐야? 가늘면 저항이 크니까, 가느니까 저항은 큰 거죠. 그래서 물이 적게, 수류가 적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배관이 굵으면 물이 많이 흘러가잖아. 그럼 배관이 굵으면 저항이 작은 거지. 우리가 배관이 갈리면 저항이 큰 거고 배관이 굵으면 저항이 작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의 굵기가 가늘면 전기 저항이 큰 거고요. 전선의 굵기가 크면 전기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봅시다. 자, 이 물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뭐하냐? 물의 압력을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물 숫자 수압이 수압. 그럼 물의 계속 높이가 증가하면 어떻게? 수압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수압이 증가하니까 이게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많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래서 수압이 크면 물의 양이 크잖아. 이게 물의 양이 뭐야? 수압이 크면 물의 양이 크다는 것은 뭐야? 수류가 증가죠. 수압이 크면 수류가 크지. 그러면 배관이 여기 만약에 가늘면, 이건 아까 가늘면 저항이 작으면, 지금 요거 저항이 작으면, 가늘면 저항이 크다고 썼죠. 만약에 이 배관이 굵어. 이 배관이 이게 점점점 이거 배관이 이게 뭐 밸브를 그냥 다 열어놨어. 그럼 뭐 굵을 거 아니야. 배관이 굵으면 저항이 작죠. 그럼 뭐야? 배관이 굵으면 뭐야? 물이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건 배관이 굵으면 결국 저항이 작으면 물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수압이 크면 물의 양이 크다 했잖아. 수압이 작으면 물의 수량이 작죠. 수류가 작죠. 이거를 말이죠. 수압은 물의 압력이잖아요. 우리가 전압. 이게 물의 압력 대신에 전기 압력을 전압을 해, 전압. 전압이 크면 뭐야, 이게? 전류가 크죠. 그러면 전압이 작으면 전류가 작죠. 또 하나, 여기 저항이 크면 물의 양이 크잖아. 그래서 저항이 크면 물의 양이 작죠. 그렇죠? 저항이 크면 물이 적게 흘러가잖아. 이게 저항이 크면 물의 양이 수류가 작죠. 이건 뭐야? 저항이 크면 수류 대신에 저항이 크면 전류가 뭐야? 자, 이걸 정리할게요. 지금 뭐야? 전압이 크면 전류가 크잖아. 전압이 작으면 전류가 작잖아. 그래서 전류는 이걸 정리하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 전압이 크면 전류가 크잖아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잖아요. 저항이 크면 전류 작잖아. 이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이걸 정리한 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우리 전류는 뭐야? 전류 I는 전압의 비례, 전류 I는 저항의 반비례. 그럼 전류는 뭐야? 전류는 전압의 비례. 비례하는 건 항상 분자에 와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항상 반비례는 분모에 와. 우리 앞으로 비례 반비례 나왔다. 분자는 무조건 비례야. 분모는 무조건 반비례. 이걸 써놓은 걸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우리 오음의 법칙 I 꼴 R분의 V잖아요. 뭐요? 전류는 뭐요? 전압의 비례하고 저항의 반비례하는 거. 이게 오음의 법칙이야.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자, 이게 요점이야. 이거 다 잊어먹어도 관계없어. 뭐야? 전류는, 자,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관계없어. 전류는 뭐야?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오랜만에 공부하는 부분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원장님,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서 수학을 잘 몰라서 자격증 공부를 못하게 해서 그런 분이 있는데요. 수학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산수만 기억하면 돼. 산수가 뭐냐? 산수가 사칙연산만 기억하면 돼. 사칙연산이 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이게 사칙연산 아니야? 내기니까. 자, 좌측에 있는 걸 우측으로 옮긴 걸 이항한다 그래. 좌측에 플러스를 우측으로 옮기면 이항하는데 플러스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마이너스를 우측으로 움직이면 그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곱하기를 우측으로 움직이면 뭐요? 곱하기는 나누기 되는 거고요.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칙연산은 기억해야 되겠지. 미적분은 몰라도 관계없어. 그러나 사칙연산, 더하기가 이항하면 빼기 되고, 빼기가 이항하면 더하기 되고, 곱하기가 이항하면 나누기 되고, 나누기가 이항 곱하기 된다는 거. 이 네 개만 기억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럼 아까 자, 여기서 오음의 법칙 I 꼴 R분의 V에서 이 V를 구하려면 뭐야? 이거 저항을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항하면 어떻게 이항하면 뭐요? 곱해줘야지. 근데 우리 곱셈을 그냥 이렇게 쓰지.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구하려면 전류 곱한 거 아니야? 곱한 거 이항하면 어떻게 해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나눗셈을 보통 이렇게 쓰는 거지. 나누는 건 분모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음의 법칙 I 꼴 R분의 V를 기억하면 이거 전압을 구하려면 뭐야? 저항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항을 구하려면 뭐야? 전류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사칙연산은 기억해야지. 이 공식을 세 개 다 외우는 학생인데 이거 I 꼴 R분의 V에서 이건 그냥 나와야지.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는 R분의 V인데 전압은 IR, 저항은 I분의 V. 이거 사칙연산을 통해서 앞으로 사칙연산 이건 뭐 습관적으로 우리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어떤 설명을 했냐 보세요. 전류는 뭐야? 분자는 비례한다고 썼죠. 전압의 비례하고 저항의 반비례잖아. 전압은 뭐야? 그냥 다 곱한 거 아니야? 이거 1분의 IR 이 시간 똑같잖아요. 그럼 전압은 뭐야? 전류의 비례하고 저항의 비례하는 거죠. 저항은 뭐야? 전압의 비례하고 전류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비례, 반비례 나왔다. 그럼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 그럼 다 푼 거야. 앞으로 비례, 반비례 나오면 그냥 공식만 하면 다 푸는 거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 거야. 오음의 법칙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전류는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전압은 전류 IR인데 저항의 비례, 전류의 비례. 저항은 전압의 비례, 전류의 반비례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지금 변수가 뭐예요? 세 개죠,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그 얘기는 뭐야? 전압하고 저항 알면 전류 구할 수 있는 거죠.
전류하고 저항 알면 전압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압하고 전류 나오면 저항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90%는 변수가 3개야. 이것처럼 공식이 나오면 공식 90% 3개야. 그럼 나머지 2개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라고. 자, 이거 기억하시면 밑에 우리가 수압을 전압에 비교했고요. 그러면 수류를 전류에 비교했어. 그래서 오음의 법칙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I = R분의 V인데 이 오음의 법칙이 I = R분의 V잖아요. 편의상 여기다 저항을 그래, 저항.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뭐라 그러냐. 뭐 저항을 여기다 그래도 관계없지만 나는 저항을 여기다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랑 삭갈릴까봐. 자, 요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뭐냐. 전압, 전류, 저항 관계 있잖아. 전압, 전류, 저항 관계를 그려놓고 이거 뭐라 그러냐. 우리가 회로라, 회로.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뭐 했냐. I = R분의 V야. I = R분의 V인데 전압을 구하려면 저항 곱했죠. 저항을 구하려면 전류 나눴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요런 걸 이렇게 그려놓고 회로다 그러고 뭘 기억하라고. 사칙연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항하면 더하기는 빼기 되고 빼기는 더하기 되고 곱하기는 나누기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 된다. 이걸 기억해달라. 그런 설명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직렬과 병렬 나올 거 아니에요? 직렬과 병렬 나올 거 아니야? 전압원의 직렬과 병렬이 있어. 우리가 아까 이걸 수압은 뭐야? 수압은 점점 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이게 직렬인데 결국 전체 수압은 뭐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P1 플러스 P2 플러스 P2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전압도 직렬이면 뭐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전체 전압은 뭐야?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게 뭐죠? 그죠? 전압원이 직렬일 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1.5V짜리 건전지가 1.5V잖아요. 이거 1.5V 두 개 직렬은 몇 볼트 되는 거야? 이거 3V 되는 거 더하니까. 세 개 직렬은 뭐야? 4.5V 되는 거지. 병렬일 때 이 물을 이렇게 담궈놨어. 이 수압이잖아. 이 담궈놓으면 뚫어놨어 이렇게. 뚫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물의 높이가 뭐야?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거 병렬이거든. 병렬일 땐 수압이 일정해. 이 전압은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냐? 전압이 일정해. 병렬일 때 뭐가 일정? 전압. 아빠 수십 번 나올 거야.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하지. 이건 전압원의 직렬 병렬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항, 배관. 배관의 굵기가 저항이랑 같다 그랬잖아. 이 굵기가 가늘면 저항이 크다 그랬었지. 이건 굵기가 굵으면 저항이 작다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 직렬이거든. 저항이 크거나 작거나 이 직렬인데 여기 10톤의 물이 들어가면 10톤의 물이 흘러가고 10톤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배관이 굵든 가늘든 10톤의 물이 들어가면 10톤의 물이 나오잖아. 뭐가 일정해? 물의 양이 일정하잖아. 배관 직렬일 때 뭐야? 물의 양이 일정, 수리 일정 마찬가지야. 우리 보통 우리 전류는 이 저항을 그러잖아. 저항 R1, R2, R3가 직렬이면 여기 뭐야?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는 수리 일정이듯이 뭐야? 전류가 일정해. 저항 직렬일 때 여기 R1에 10A 흘러가면 R2 10A 흘러가고 R3 10A 흘러가는 거야. 직렬이면 전류가 일정해요. 자, 저항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한 경우야. 그럼 이 배관이 병렬이면 물이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나눠 흐르잖아. 그럼 뭐야? 수류가 병렬일 때 수류 분배되잖아. 분배. 이 물이 흘러서 일부로 가고 일부로 가잖아. 여기도 전류가 흘러서 병렬이면 뭐야? 전류가 R1과 R2에 나눠 흘러. 그래서 병렬일 때 뭐야? 전류 분배. 그러면 아까 전압은 병렬일 때 전압 일정했었죠? 여기도 저항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냐? 전압 일정.
R1의 걸림돌합하고 R2의 걸림돌합이 같아. 이걸 같이 기억해서 저항 병렬일 때 전류 분배 뭐야? 같이 기억할 거야. 전류 분배고요.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 일정. 앞으로 병렬 연결났다. 전압 일정, 전류 분배야. 그러면 아까 직렬일 때 뭐야? 전류 일정. 전류 일정. 이번엔 뭐야? 전류 일정하고요. 전체 전압이 분배가 돼. 이렇게 R1, R2, R3의 분배가 돼. 이것도 세트를 기억했어요. 전류 일정. 저항의 직렬일 때 전류 일정. 뭐 이번엔 뭐야? 전압 분배. 직렬일 때 뭐야? 전류 일정 전압 분배. 병렬일 때 뭐야? 전압 일정 전류 분배. 이걸 기억하세요. 자, 지금 설명한 걸 총정리할게요. 총정리할게요. 지금 설명한 걸 총정리할게요. 총정리. 아까 오음의 법칙이 뭐였었죠? 오음의 I 꼴. 이게 오음의 법칙인데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 이걸 뭐라 썼어? 회로다 이런 설명을 썼죠. 자, 이 저항이 지금 뭐야? 직렬과 이거 직렬과 병렬했잖아. 이 저항이 직렬일 때 어떻게 오겠어? 이게 뭐야? R1과 R2 직렬 온 거잖아. 아까 직렬일 때 뭐 했었죠? 조금 아까. 저항 직렬일 때 뭐야? 전류 일정, 전압 분배. 그러나 저항이 병렬일 때 병렬로 이렇게 병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R1과 R2. 이게 병렬 온 거 아니야? 병렬 온 거 아니야? 병렬일 때 뭐야? 전압 일정, 전류 분배. 이걸 기억하라고. 이 회로에서 저항 R 대신에 이건 뭐야? R1, R2가 직렬 온 거고 이번엔 뭐야? R 대신에 R1, R2가 병렬 온 거잖아. 근데 아까 조금 아까 뭐랬어? 직렬일 때 10A 올라가면 10A 올라가면 R1도 10A, R2도 10A 한다 했잖아.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병렬도 10V다. 그럼 R1도 10V, R2도 10V 걸리는 거야. 병렬일 때는 전압 일정.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 병렬일 때 전압 일정 전류 분배. 엄청 중요한 거야. 앞으로 직렬 연결 나오면 전류가 일정하다 그런 조건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 이미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분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렬일 때는 전압 일정 전류 분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회로 나오면 직렬 아니면 병렬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오음의 법칙 변수가 몇 개 있었어? 저항, 전류 있었고, 전압 있었고, 저항 있었잖아요. 이것도 3개를 구하면 돼, 3개. 이거 직렬일 때 저항이 뭐야? 우리 저항 직렬은 뭐야? 저항 직렬은 그냥 R1 플러스 R2예요. 근데 저항 구했고요. 그러면 뭐야? 전류구야. 전류는 뭐야? 오음의 법칙 전류는 I 꼴 R분의 V잖아. 근데 R이 뭐야? R1 플러스 R2 한 거지. 이 전류가 직렬이니까 뭐야? R1에도 이 전류가 흐르고 R2에도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지금 저항 구했잖아. 전류 구했잖아. 근데 뭐가 남았어? 전압이 남았는데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분배된다고. 그럼 봅시다. 자, 이 V1이 뭐야? V1이. V1이 뭐야? R1에 걸리는 전압이죠. V2가 뭐야? R2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럼 V1은 어떻게 해요? V1은 R1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죠? 전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V2는 R2에다가 전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류가 이거잖아. R1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V1이잖아. 이것도 뭐야? R2에다가 전류가 일정하잖아. R1 플러스 R2분의 V1이잖아. 근데 우리가 요거를
V를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분모에 뭐가 왔었죠? R1 플러스 R2 왔었지. 분자 뭐 왔지? R1 왔잖아. 그래 분모에 뭐 왔어? R1 플러스 R2 왔고 분자 뭐 왔어? R2 왔지. 직렬일 때 전류는 일정하지만 전압이 분배된다는데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이 뭐야? V1이 R1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은 R1에 걸린 전압일 때 분자 작게 왔잖아. V2도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걸린 전압인데 V2는 뭐야? R2에 걸린 전압이니까 자기 거 R2 왔어. 자, 직렬일 때 뭐예요? 저항 구했죠. 전류 구했죠. 분배되는 전압 구했잖아요. 그럼 직렬일 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편수가 3개인데 다 구했잖아. 저항 구했고요. 전류 구했고요. 이 과정은 필요 없어. 전체 전압은 R1과 R2에 분배되는 분자의 작일 것 같고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된 분자의 작게 왔어요. 그럼 직렬일 때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 병렬 보자고. 병렬. 자, 병렬일 때 뭐라고? 전압 일정, 전류 분배된다고 썼어요. 일단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일단 식을 외우세요. 이렇게 외워요. 나중에 이제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을 알면 그때 설명드릴게. R1, R2 병렬일 때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물어봐.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식이야.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이 저항을 구하려면 뭐야 이거? 1분의 R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되잖아요. 이거 분모 분자에 그냥 R1, R2 곱하죠. 그럼 분자는 뭐 남어? 분자는 R1, R2 남겠지. 분모는 이거 분배되니까 R2분의 1에다가 R1, R2 곱하면 R1 남고, 이거 R1분의 1에다가 R1, R2 곱하면 R2 남고, 이렇게 되겠지. 아, 병렬일 때 두 가지야.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합성조항 구하는 거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R은 뭐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죠. 되게 이걸 많이 쓰죠. 병렬일 때 우리 직렬일 때 합성조항은 그냥 R1 플러스 R2가 되지만 병렬일 때 합성조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를 또는 뭐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죠. 기억하시고요. 자, 기억하시고. 이번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요. 자, 중량 과정은 생략하고요. 병렬 합성정은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를 또는 뭐요?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줬어. 여기 저항 구했잖아. 그럼 뭐야? 병렬 때 뭐가 일정하다고 썼어? 전압이 일정하다고 썼잖아. 전압은 저항에다 뭘 곱한 거예요? 저를 곱한 거냐? 이 저항이 지금 합성정이 병렬 때 이거잖아요. 여기다 뭘 곱한 거예요? 전류 곱한 게 전압이잖아. 이 전압이 R1에도 요 전압 걸리는 거고 R2에도 이 전압 걸리는 거예요. 병렬 때 전압이 일정하잖아. 그럼 오메 법칙에서 지금 저항 구했잖아. 전압 구했잖아. 전류가 남았는데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분배된다고. 이 분배되는데 자, 이게 I1이 뭐죠? R1의 그런 전류죠. I1이 R1의 그런 전류니까 I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전압을 뭘로 나눈 거예요? R1으로 나눈 거지. I2는 지금 R2의 그런 전류니까 전압을 뭘로 나눈 거야? R2로 나눈 거지. 이 전압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R1 플러스 R2분의 R1 R2에다 I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뭘로 나눈 거야? R1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것도 R1 플러스 R2분의 R1, R2, I를 뭘로 나눈 거야? 이번엔 R2로 나눈 거니까 여기서는 R1 나눠지고요. R2 나눠지면 이거 되잖아. 그럼 우리 뭐가 남는 거예요? 요거만 남는 거잖아. I를 끄집어내니까
분모가 R1 플러스 R2는 뭐야? R2 왔잖아. 여기도 I를 끄집어내니까 분모가 뭐야? R1 플러스 R2 뭐가 왔어? R1 왔잖아. I1이 뭐라고? I1이 R1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전체 전류가 분배되잖아. R1과 R2에 분배되는데 I1은 뭐야? R1에 흐르는 전류인데 분자에 뭐야? 남의 거 R2 왔지. R2. I2는 전체 전류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뭐야? I2는 남의 거 R1 왔어. 아까 전압은 뭐야? 전압은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은 자기 거 R1 왔잖아. V2도 자기 거 R2 왔잖아요. 전류는 뭐요? 남의 거, 전류는 남의 거 왔어. 앞으로 회로가 나오면 직렬 아니면 병렬이죠. 직렬 병렬이지. 다시 한번 총정리할게요. 자, 옴의 법칙이 뭐야? I 이꼴. 여기다 쓸게요. R분의 V인데 요거 V 구하려면 어떻게 돼? 저항을 나눠준 거니까 이 양은 뭐라고? 곱하라고. 저항을 구하려면 전류 곱한 거니까 이 양은 뭐라고? 나눠주라고. 그래서 사칙 연서로 다 풀었고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그려놓고 뭐라고? 회로다. 요게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있어. R1과 R2 직렬. 요거 R1, R2 병렬일 때 있잖아. 근데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고?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된다고. 병렬일 때 뭐라고?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된다고. 직렬일 때 합성정은 뭐야? 그냥 R1 플러스 R2지. 전류는 뭐야? R분의 V인데 저항 대신에 R1 플러스 R2는 거냐? 이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 전류가 R1에도 이 전류가 흐르는 거고 R2에도 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항 구했잖아. 전류 구했잖아. 전압 남았는데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분배된다고. 이 V1이 R1의 전압이잖아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은 자기 거 R1 왔잖아. V2도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자기 거 R2 왔잖아. 그러면 직렬일 때 전류 구했어? 저항 구했어? 전류 구했어? 분배되는 전압 구했어요. 병렬일 때 저항 구하는 방법 두 가지 기억하들었었지. 어떤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줬잖아요. 이게 병렬일 때 합성 저항구라고요. 그러면 전압은 뭐야? 전압은 저항에다 뭘 곱한 거예요? 전류 곱한 거 아니야? 이 합성 저항이 이거잖아? 여기다 뭐야? 전류 곱한 거지. 이 전압이 R1에도 이 전압 걸리고 R2에도 이 전압 걸리는 거잖아. 지금 뭐야? 저항 구했고 전압 구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 전류가 남았는데 병렬일 때 전류가 분배된 다음에 전체 전류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R1에 흐른 전류 남의 거 I2 왔지. I2도 전체 전류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I2는 R2에 흐른 전류 남의 거 R1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옴의 법칙에 이어서 저항이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 저항이 병렬일 때 전압 일정 전류 분배까지 연결되는 문제 풀었어요. 엄청 중요한 부분 풀었죠. 엄청 중요한 부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복습 꼭 하세요.